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라이다 바퀴 빼서 정비하는 방법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 그때까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이에 한번 탔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미니벨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스트라이다는 별로 안 타게 됐죠. 여러분들 스트라이다 역사 대충 아시죠? 1985년도에 영국의 대학원생이 졸업 프로젝트로 제작을 했었던 자전거예요. 전세적으로 인기가 한번 확 있었죠. 모양을 보시면은 삼각형 구조에 일반적인 자전거 모양은 삼각형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삼각형이죠. 삼각형에다가 안장을 올리고 접히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얘들이 다 따로따로 노니까 일자로 그냥 쭉 펴지는 거예요. 접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여러 브랜드에서 같은 디자인의 자전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벨트 방식의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거죠. 캐논데일의 레프티랑 같죠? 네, 한쪽만 이렇게 돼 있어서 타이어 교체하기가 아주 쉽죠. 그냥 뺐다가 끼우면 되니까요. 타이어만 한쪽에 열려 있으니까. 일반 자전거랑은 정비 방법이 좀 달라요. 바퀴를 빼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4mm짜리 렌치를 꽂고 돌리면은 풀립니다. 얘네들을 풀게 되면은 뒤쪽에 와셔들이 있으니까 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안쪽에 와셔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와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품이 이 너트에 끼워져 가지고 딸려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박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이 안쪽에 들어가서 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좀 달라 보였는데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보니까 높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눈이 이상해졌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와셔가 껴 있었는데 얘네들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연질의 와셔예요. 이 연질의 와셔가 들어가서 이 박공기 뒤집어 놓은 것이 생기네. 얘는 자석에 붙는 거죠. 앞바퀴에 이 부분에서 자석에 딱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볼트를 빼면은 스틸로 되어 있는 와셔가 있고 요 밑에 연줄로 되어 있는 와셔가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꼽히고 와셔가 두 개가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바퀴를 꽉 체결을 해도 조금 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밀착을 해도 얘 자체는 좀 유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죠. 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무드 볼트예요. 육각렌치가 들어가는 1.5mm 같아요. 얘가 들어가서 뭐가 조여지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그냥 뚫려 있죠. 이 기능이 재밌어요. 앞바퀴에 강한 네오디움 자석 있죠. 면적이 좀 크겠죠. 자석이 붙는데 너무 세게 붙을 때가 있어요. 뛰려면 잘 안 띄어질 때도 있죠. 이 볼트를 풀러서 바깥쪽으로 빼내게 되면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자석으로 세게 붙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다. 그럼 얘네들을 좀 풀러서 바깥쪽으로 빼주면은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못 붙겠죠. 얘네들이 떠 있으니까.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딱 붙는 거죠. 요거 기능 재밌죠.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면이 평평해지니까 자석이 더 강하게 붙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조절해서 자석이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풀려서 바깥쪽으로 내주면은 잘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잡아당기면은 빠지겠죠. 그 전에 해야 될 게 캘리퍼의 디스크가 이렇게 꼽혀 있죠. 얘네들 잡아당기면 걸려서 안 나오겠죠. 캘리퍼를 분리를 해줍니다. 캘리퍼를 분리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네들도 4mm짜리가 들어가네요. 앞바퀴를 뺄 때도 동일합니다. 뒤에 볼트를 빼면은 여기 중간에 와셔가 있죠.
재밌는 게 앞바퀴 캘리퍼를 분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접시 와셔로 되어 있었어요. 접시 와셔가 뭐냐면은 저 뒤쪽에 빼면은 나옵니다. 캘리퍼를 다 빼주시고, 이 캘리퍼를 분리하게 되면은 프레임하고 캘리퍼 사이에 접시 와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와셔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떨어졌죠? 요거를 접시 와셔라고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패여 있어요. 두 개 다. 얘네들이 캘리퍼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밥공기 같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놨을까요? 이 밥공기 같이 생긴 접시 와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양쪽에 두 개가 올라가겠죠. 저쪽하고 두 개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퀴를 체결했을 때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선 고정을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 접시 와셔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놈 순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브레이크 패드에서도 봤었죠. 일반 고무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도 그 안에 접시 와셔가 들어가 있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튀어 올라와 있어요. 얘네들을 뺀 다음에, 얘는 벨트 방식이니까 벨트를 한쪽으로 밀어 가지고선 제껴줍니다. 옆으로 밀어 가지고선 돌리면은 얘네들이 빠지겠죠. 자, 이 벨트 방식, 얘네들은 윤활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윤활을 안 해주니까 유지 관리하기가 아주 좋다.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막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변속 때문에 그러겠죠. 얘네들을 쓰려면은 내장 기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적합하겠죠. 근데 내장 기어로 한꺼번에 넘어가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캘리퍼가 옆으로 제껴지고 체결해주는 애들도 다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뭐 롤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쟤네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퀴를 그냥 잡아 이렇게 당겨도 이렇게 잡아 당겨도 빠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톡톡톡 치면은 얘네들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퀴를 빼줍니다. 앞바퀴도 동일하게 캘리퍼를 제거해주고 3mm짜리 볼트를 풀어가지고 뺄 수는 있는데요. 접시 와셔가 앞쪽에는 들어간다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얘네들은 접시 와셔예요. 이렇게 해서 뒷바퀴를 분리를 하고요. 이 휀다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도 팔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연두색도 있고 약간 갈색, 뭐 오렌지색, 검정색 인치에 맞춰 가지고선 교체를 해도 되겠죠. 바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라쳇 소리가 나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싱글 프리휠이죠. 싱글 프리휠인데 이 부분이 이제 벨트가 물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 푸는 툴도 일반 싱글 프리휠 푸는 툴로 돌려가지고선 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빨들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얘네들은 이게 라쳇이기 때문에 이것만 빠집니다. 얘네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센터락 방식의 이 로터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꽂고 툴을 이렇게 꽂고 돌려주면 되는데 이 툴이 붙질 않죠. 이 바디랑 이 툴이랑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돌리면은 얘네들이 튕겨 나가 버리면서 이 이빨을 갉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냥 볼트 너트 좀 긴 걸로 얘네들이 빠지지 않게 살짝 고정을 하고 풀어주면은 안정적으로 풀리겠죠. 이런 볼트 너트, 볼트 좀 긴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와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살짝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튀어나가지 않게 눌러주는 거죠. 저도 정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비는 장비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라쳇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만 빼가지고요. 제가 전에 싱글 프릴 바디 열어가지고 정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영상 보시고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로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위에서 눌러주는 애죠. 로터는 좀 닦아야 되겠어요. 베어링은 그냥 노출이 되어 있죠. 실드 베어링. 부품들을 깨끗이 닦았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로터도 유분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얘네들 방향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껴야 되나? 이렇게 껴야 되나? 얘네들 회오리 같이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이 맞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진행 방향에 이렇게. 여기 홈 보이죠? 맞춰서 끼워주세요. 위에 스페이서링이 있는데 유철 있는 부분이 둘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평평한 부분이죠. 이렇게 올릴게요. 반대로 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우고 프리 휠을 껴줄 건데요. 여기 나사산이 있죠. 나사산 이쪽에다 구리스 조금만 바를게요. 고착되지 말라고선 바르는 겁니다. 조이는 거는 굳이 공구를 가지고 조이지 않으셔도 되겠죠. 살짝만 조이셔도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잠기는 거니까 벨트가 걸려서 구동을 하면은 저절로 잠겨지는 거죠. 바퀴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는데 실드 베어링이 좀 노출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스를 좀 바를게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좀 바를게요. 아까 이쪽에다가 록타이트를 좀 발라놨어요. 잘 풀리지 않게. 근데 이 안쪽으로 그리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닦아줄게요. 실드 베어링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로 살짝 보호막을 만들어 줄게요. 보호막을 만들어 주고 그리스를 살짝 발라줄게요. 발라주고 그냥 얘네들을 꼬치같이 쭉 깨가지고선 끼워도 됩니다. 얘네 조이는 토크 값은 매뉴얼에서는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캘리퍼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에 접시 와셔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네들을 여기다 살짝 걸치고선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에다가 그리스를 살짝 찍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와셔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로터 사이에 잘 들어가게 해주고 얘네들은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캘리퍼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죠. 이 각도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각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장력, 브레이크 레버의 장력과 이 반대편에서 패드를 밀어주는 기계식 브레이크 단동식 세팅하는 방법을 익히셔야지만 제대로 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 영상에 링크로 남겨드릴 거예요. 바퀴를 회전을 시켰을 때 로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브레이크 레버감은 좋게, 말이 쉽죠. 이 볼트는 10에서 12N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10N으로 할게요. 근데 의외로 이 브레이크 케이블을 잡아주는 게 2N이에요. 2N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N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N 너무 약해서 조금 더 조였습니다. 그 제가 토크렌치를 좀 짧게 잡거든요. 이렇게 짧게 잡고선 돌렸더니 공구 잡는 법도 모른다고서 누가 댓글을 다셨어요. 네, 공구 이 끝에 잡고 돌리면은 힘이 너무 확 들어가서 토크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잡고 돌립니다. 확 눌리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더 뒷바퀴 분리와 정비와 장착을 다시 해봤습니다. 빼보니까 구조를 대충 아시겠죠?
앞바퀴는 빼기가 더 쉽습니다. 벨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벨트에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비비 하단에 있어요. 이 비비를 보면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원형이 있고 얘네들이 한쪽으로 쏠렸죠. 이걸 편심 비비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을 앞으로 이 통째로 비비가 통째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었던 크랭크 이 스핀들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장력이 바뀌겠죠. 벨트의 장력이 이 하단에 있는 걸 풀어 가지고선 얘들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려 가지고선 다시 고정을 하면 되겠죠. 원하는 장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벨트의 장력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에는 기름 뿌리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